네, 통합과학 특강 테스트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보겠습니다. 1번 그림은 사과나무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사과 A와 떨어지고 있는 사과 B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보기 보게 되면 기억, 사과 A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사과 A에는 지금 중력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나무가 사과 A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같은 힘만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가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니은 사과이가 떨어지면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사과이가 떨어지는 순간 나무에 존재하는 힘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은 중력만 남게 되겠죠. 그 중력이 자유낙하 운동을 유도시키는 게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사과 B의 운동 방향은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같다. 사과 B는 현재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사과 B에 작용하는 중력도 아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그림과 같이 지평선 위에 어느 지점에서 지평선과 나란하게 물체를 속도 V로 던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r, 던지는 속도를 V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결국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만 존재하게 되겠죠.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만약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없게 된다면 즉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다라고 나온다면 그것은 틀린 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처음엔 이렇게 나중엔 이렇게 계속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계속 바뀌고 크기는 일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크기가 없다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 어린 곳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2분의 1로 줄어든다. 우리 중력은 공식을 쓰게 되면 만류인력 공식 G R제곱분의 M에서 G랑 M이랑 M이 동일할 때 R이 2R이 된다면 결국 4R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2분의 1배가 아니라 4분의 1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거리 어린 곳에서 질량이 2배 큰 물체를 속도 V로 던질 경우 지구를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다. 질량이 2배가 더 크더라도 우리가 가속도도 일정하고 처음 던진 속도도 일정하기 때문에 운동은 같은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지구를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른 두 물체 A, B가 거리 얼만큼 떨어져 있다. 물체 A의 질량이 B보다 크다고 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A랑 B는 만류인력이 작용하게 되어 서로의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게 되겠죠. 그 힘의 크기는 같고 이 둘 힘의 크기는 F, 즉 F는 G R제곱분의 M1, M2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두 물체 사이의 거리 R이 멀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우리가 R이 멀수록 즉 R이 커질수록 F는 작아지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 있죠. 그 다음 니은 물체 A가 물체 B에 작용하는 중력과 물체 B가 물체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 디귿 두 물체 M1, M2의 질량이 커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 우리 M1이랑 M2 모두 이 F 공식에서 분자 부분에 있기 때문에 M1과 M2의 F가 비례하고 결국 M1, M2가 커질수록 F도 커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고 그 다음 4번 그림은 영희가 일정한 높이에서 사과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사과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억
사과의 질량이 클수록 큰 중력을 받는다. 우리 중력의 크기 F는 여기서 mg. 그래서 사과의 질량이 클수록 F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떨어지는 동안 사과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사과의 가속도는 떨어지는 동안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만류인력 공식에서 F는 처음에 G 얼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우리가 mg랑 같은 공식이죠. 같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때 이 중력 가속도 자체를 이 m을 약분시키게 되면 결국 g는 얼제곱분의 g 라지 m이 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고.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동안 사과와 지구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얼이 작아져서 중력 가속도가 커질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본다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때 이 G랑 M, 이 M은 지구의 질량인데 이 G랑 M이 엄청 큰 값이고 또 이 지구와 사과까지의 거리도 엄청 큰 값이죠. 근데 사과가 결국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 겨우 이만큼의 거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실제로는 주긴 줘도 거의 눈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준다 라고 해서 우리가 떨어지는 동안 중력 가속도는 뭐 일정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디귿. 사과의 질량이 클수록 바닥에 빨리 도달한다. 우리 사과의 질량이 커도 이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바닥에 빨리 도달하지 않고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공기와 진공에서 동일한 쇠구슬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나가는 모습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질량은 쇠구슬이 깃털보다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에서 공기 저항의 영향으로 깃털이 늦게 떨어진다. 지금 가가 우리가 공기 중, 나가 진공이라고 했고 우리가 쇠구슬과 깃털이 이렇게 가에서 봤을 때 쇠구슬이 먼저 떨어진 이유는 이제 공기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내려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깃털의 공기 저항이 쇠구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 깃털이 더 늦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나에서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같다. 우리 중력의 크기는 F는 mg에서 g는 일정한 값이고 m이 쇠구슬이 깃털보다 크기 때문에 중력 또한 쇠구슬이 깃털보다 크게 되겠죠.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쇠구슬과 깃털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우리 나는 지금 진공이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결국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동일한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일한 운동은 중력을 받아서 중력 가속도, 즉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라는 것은 이 가속도라는 것의 정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속력의 양, 즉 속력이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그림은 같은 20m 높이에서 물체 A와 B를 동시에 자연낙하시켰을 때의 운동이며 이때 B의 질량은 A의 2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 B가 A보다 먼저 지면에 도달한다. 지금 B가 A의 질량의 2배이긴 하지만 우리 둘의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되겠죠. 또한 공기 저항도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A와 B는
동일한 운동을 하게 되어 바닥에 동시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 다음 니은 A에 작용하는 중력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0.5배이다. F는 mg에서 g가 10m/s 제곱으로 일정하고 m이 A가 B의 2분의 1배이므로 A에 작용하는 중력 또한 F도 2분의 1배가 되겠죠. 즉 0.5배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디귿 A는 낙하하는 동안 점점 중력의 크기가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중력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F는 mg에서 m도 일정하고 g도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문제 4번과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중력 가속도는 얼제곱분의 g 라지 m이라고 했죠. 우리 만료인력 공식과 mg와 같다는 공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A가 낙하하는 동안 얼이 결국 감소함으로 g가 커질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얼이라는 값이 기존 지구의 반지름보다 이만큼의 20m라는 거리는 너무나 짧은 거리여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력가속도는 항상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올 때 그냥 헷갈리지 말고 중력가속도 일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도 일정하겠죠. 그 다음 리을 A의 낙하시간이 2초였을 때 B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20m/s이다. A의 낙하시간이 2초일 때, 즉 그때는 B도 낙하시간이 2초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등가속도 공식 중에 V는 V0 플러스 AT에서 V0 처음에 가만히 놓았으므로 0으로 가고 A가 G로 바뀌기 때문에 GT, 즉 V는 10 곱하기 우리 시간 2초라고 했기 때문에 2를 해주면 20m/s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리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공의 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 이 공은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게 되겠죠. 즉 G라는 일정한 중력 가속도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던진 속력 그대로의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 G를 가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기억 X방향의 이동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하게 증가한다. X방향의 이동거리는 그냥 등속도 운동이므로 일정한 속력 V의 시간 T를 곱한 값이 되므로 우리가 같은 시간 동안 T가 같다면 V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Y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하게 증가한다.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수평 방향으로 공을 세게 던지면 X방향의 속도와 Y방향의 속도가 모두 증가한다. 수평 방향으로 공을 세게 던지게 되면 우리가 수평 방향의 속도에만 영향을 주겠죠. 즉 X방향의 속도는 증가하는 것이 맞지만 Y방향의 속도는 세게 던지든 약하게 던지든 같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표면 근처의 같은 지점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동시에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B는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A는 그냥 수평 방향의 속력이 존재하지 않는 아래쪽으로만 중력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B는 수평 방향 속력이 일정하게 작용을 할 때 아래로 수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과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되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B의 속력은 P점이 Q점에서보다 작다. B의 이제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게 되고 B의 수직 방향 속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Q가 P보다 더 시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Q의 수직 방향 속력이 P의 수직 방향 속력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력의 크기는 Q가 P보다 더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A에 작용하는 힘이 점점 커져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A에 작용하는 힘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F는 MA인데 우리가 힘이 커지려면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A가 커져야 되죠. 즉 힘이 커지면 등가속도 운동을 절대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A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말이 틀렸으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요. 마지막 디귿 B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해서 수평 방향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라는 것은 일정한 가속도가 존재를 한다 를 의미하고 가속도가 존재를 하게 되면 결국 시간에 따라 속도의 변화량이 존재를 해야겠죠. 하지만 B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고 가속도는 0이라는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D가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도 고치려면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고쳐야 되겠죠. 네, 그 다음 9번 문제 그림 가 나는 책상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수직 속도와 수평 속도를 시간에 따라 기록한 그래프이다. 수평 속도 일정함으로 등 속도 운동, 수직 속도 점점 증가함으로 등가 속도 운동 이 되겠고 우리가 책상에서 수평으로 던졌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책상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던진 거죠. 즉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에서 4초일 때의 속도는 39.2m/s이다. 지금 수직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이고 그 가속도의 값은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요. 이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즉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겠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즉 9.8m/s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럼 4초일 때의 속도는 29.4에다가 9.8을 더한 39.2가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에서 수직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계속 증가한다. 수직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즉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디귿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수평 속도가 0m/s이다. 자유낙하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평 속도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수평 방향으로 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m/s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답지에는 3번으로 나와 있을 텐데 5, 6인 것 같고요.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 10번 그림과 같이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던졌더니 지표면의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억 던진 순간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우리가 그럼 이 두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두 물체 모두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면 A, B 모두 수직 방향 속력이 처음엔 0이고 그러면 둘 다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겠죠. 즉 A가 B보다 높이 있으므로 A가 B보다 떨어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즉 A의 시간이 B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보다 크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직 방향 속력을 VA, VB라고 해주게 되면 이 A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 이 수평 거리라는 값은
A가 떨어진 시간만큼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속도를 곱한 값, 즉 VA 곱하기 TA가 되겠고요. 그 값이 마찬가지로 B의 입장에서도 VB 곱하기 TB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서 TA가 TB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VA, TA가 VB, TB와 같아지려면 결국 VB가 VA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므로 던진 순간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아야 되는 게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 B는 운동하는 동안 A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다르다. A의 가속도의 방향은 A에 존재하는 힘의 방향, 즉 중력, 즉 아래 방향이고요. 운동 방향은 우리가 처음에 수평으로 갔다가 점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둘이 다르게 돼서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디귿. 던진 순간부터 지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우리 아까 TA가 TB보다 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그림은 책상 끝에 있는 공을 수평으로 밀었을 때 공이 운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 수평방향으로 공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거 포물선 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이니까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공에 작용한다. 이 일정한 힘은 중력을 의미하겠죠. 니은도 맞고, 디귿. 연직 방향에 대해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한 가속도, g라는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 가속도의 의미 자체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므로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일정하게 증가가 아니라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해야 맞는 보기니까 디귿 틀린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같은 시간 동안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지만 우리가 속도 변화량은 일정하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을 잘 보고 해석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12번. 다음은 자유낙하와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과정은 자의 한쪽 끝에 A를 올려놓고 다른 쪽 끝에는 B를 넣는다. 그 다음 자를 기역 방향으로 빠르게 쳐서 동전 A, B를 동시에 낙하시킨다. A와 B의 운동을 관찰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그림처럼 운동을 하게 되겠죠.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겠고, B는 수평 방향의 속력을 가지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가 B보다 먼저 바닥에 닿는다. 우리 포물선이든 자유낙하든 둘이 연직 방향으로는 같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A와 B와 동시에 바닥에 닿겠죠.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당연히 맞는 보기겠죠. 그 다음 디귿.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지금 문제에서 동전 A와 B의 질량이 같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중력은 F는 mg에서 g의 크기는 어느 물체든 일정하고 m 또한 A와 B가 질량이 같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F도 같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디귿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3번. 그림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v0의 속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던진 물체 A를 나타낸 것으로 수평방향으로 시간 t 동안 L만큼 이동하여 수평면에 도달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L은 v0t이다. A는 지금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A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L이라는 값은 결국 수평방향의 속도에 간 시간만큼 곱해주게 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L은 V0T가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A는 수평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우리 수평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수직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 디귿. A를 자유낙하시키면 H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2H이다.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야 하는데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우리가 A의 초기의 연직 방향 속도, 즉 우리가 이 방향 속도는 존재하지만 이 방향 속도는 처음에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V0가 0이어서 이 값이 0으로 빠지고 2분의 1 AT 제곱에서 A만 이제 중력 가속도 10으로 바꿔주게 되면 2분의 1 10t 제곱, 즉 5t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S는 5t 제곱, 즉 H는 5t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우리 t는 루트 5분의 h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를 자연낙하시킬 때 걸리는 시간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루트 2h가 아니라 루트 5분의 h가 되게 돼요. 디귿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물선 운동 그냥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포물선 운동에서 수직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초기 속도가 존재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등가속도는 결국 G라는 중력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같은 높이에서 얘는 포물선 운동, 얘는 자유낙하 운동을 시키게 된다면 둘이 이렇게 가다가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B는 수평방향으로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이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A와 B 모두 동일한 시간에 떨어지게 되고, B는 여기서 이 수평방향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만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모든 문제 그냥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공식을 써서 풀면 풀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4번. 이것도 그냥 똑같은 문제죠.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 2kg의 물체 A를 가만히 놓고 동시에 질량 1kg의 물체 B를 수평방향으로 던졌다.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B의 연직 방향 속력과 같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얘기가 A랑 B는 연직 방향으로는 둘이 동일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B가 연직 방향에 도달할 때 A랑 연직 방향 속력은 같은데 B는 이쪽 수평 방향의 속력이 처음과 똑같은 크기만큼 존재한다라는 게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니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가 작다. 둘이 동시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디귿,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크기는 mg에서 g가 동일한데 A는 2kg, B는 1kg이므로 A의 중력이 B보다 2배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이 맞게 되겠고요. 다음 15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킨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B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 A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A는 자유낙하 운동이므로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겠고요. 니은, B의 수평방향 속력은 일정하다.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낙하하는 B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을 받는다. 힘은 우리가 아래쪽으로만 받지만 운동 방향은 이렇게 처음에는 오른쪽,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디귿 틀린 보기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문제는 안 나왔지만 추가로 알아둬야 될 게, 지금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B의 수평방향 속도를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0.1초 걸렸으면은 결국 우리가 10cm만큼을 수평방향 속력으로 0.1초만큼 가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수평방향 속력의 B는 V 곱하기 0.1초라는 값이 10cm, 즉 0.1m이므로 B의 수평방향 속력은 1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 리을의 B의 수평 방향 속도는 1m/s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이 문제에서 이 보기를 맞게 체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문제풀이 능력을 가져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그림의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2분의 1 H인 곳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은 물체 A, B, C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M, 2M, 3입니다. 보기,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중력의 크기 mg에서 우리 C는 3m이므로 3mg가 되겠고 A는 질량이 m이므로 그냥 mg가 되겠죠. 그러므로 C가 A보다 더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C가 B보다 크다. 우리 지금 B와 C는 같은 높이에서 출발해서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겠죠. 또한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고 했기 때문에 초기 속력 또한 같을 것입니다. 즉 자연낙하 운동에서 같은 높이, 같은 가속도, 같은 초기 속력을 가지게 되면 이 둘은 동일한 운동을 하게 돼요. 결국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 또한 C랑 B랑 변함없이 같게 되겠습니다. 니은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디귿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와 B가 같다. 지금 여기서 같은 초기 속력, 같은 가속도는 A와 B가 가지고 있지만 높이가 지금 A가 더 작기 때문에 결국 A가 수평면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걸린 시간은 B가 A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에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몇 배가 더 크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우리가 V0 0이니까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죠. A의 높이 즉 2분의 1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 TA의 제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TA를 구해주게 된다면 T는 루트 G분의 H가 되겠고요. B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주려면 그냥 2분의 1 H를 H로 바꾸면 되겠죠. H는 2분의 1 GT B의 제곱에서 결국 TB는 루트 G분의 2H가 될 것입니다. 결국 TB는 TA의 루트 2배 만큼 더 크다 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심화된 생각까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17번 문제 물체 A를 수평방향으로 속력 V는 2m/s로 던지면서 같은 높이의 물체 B를 동시에 자연낙하시켰더니 P점에서 A와 B가 동시에 충돌했다. A가 P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5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A가 5초 걸렸다는 것은 B도 마찬가지로 5초 걸렸다는 것이겠죠.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50m/s이다. 우리 자연낙하 운동 V는 GT에서 G가 10, 우리가 T는 5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50m/s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A의 수평방향 가속도는 0.4m/s 제곱이다. A는 수평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지 않게 되겠고요. 그래서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수평방향으로 아무런 힘을 받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디귿 연직방향의 가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둘 다 중력가속도 10m/s 제곱으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마지막 리을 충돌할 때까지 A가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10m이다. 수평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2m/s로 5초 동안 갔기 때문에 수평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1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은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증발된 물이 비가 되어 내린 후 강으로 흘러 바다로 모인다. 이 증발된 물이 하늘에서 비가 돼서 이 물 또한 질량을 가지게 되므로 질량을 가지면 중력을 받게 되고 중력을 받게 되면 자연학화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주로 태양과 지구의 중력에 의해 조석현상이 발생한다. 조석현상은 태양과 지구가 아니라 주로 달과 지구의 중력에 의해 이 밀물과 썰물인 조석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2번이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지구의 대기가 수소와 헬륨에 비해 무거운 산소와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지구는 대기를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기 또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받게 돼서 지구가 이 공기들을 끌어당기게 되겠죠. 결국 공기를 끌어들여 이만큼의 대기를 형성하게 되고요. 지구 그 대기는 중력이 클수록 더 많이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우리 대기는 질량이 큰 이제 산소와 질소 같은 물질이 수소와 헬륨에 비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히말라야와 같이 해발 고도가 매우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소통을 메고 가야 한다. 이제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F는 G 얼제곱분의 mm에서 얼이 커지면 F가 작아지므로. 그러므로 중력이 약해져서 공기가 희박해지게 되고 공기가 희박해지게 되면 결국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산소통을 매야 되는 게 중력에 의한 현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온도에 따른 공기 밀도차로 인해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 이것도 온도에 따른 공기 밀도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 사이에 중력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결국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5번도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19번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정지해 있던 버스가 출발할 때 몸이 뒤로 쏠린다. 우리 버스가 처음에 정지해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우리 몸은 관성에 의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몸이 뒤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 맞는 보기이고 니은 질량이 큰 화물선이 정지하기 어려워 미리 엔진을 끄고 예의선에 끌려서 항구에 들어온다. 우리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질량이 크게 될수록 정지하기 어려워서 미리 엔진을 꺼야 됩니다. 그러므로 니은도 맞는 보기이고 디귿 물체를 위로 던지면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최고점에서 방향을 바꾸어 지표로 떨어진다. 이것은 관성이라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겠죠. 관성이랑 관계가 없는 그냥 중력에 의한 현상이므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그림은 지구 중력이 생명체와 자연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 식물의 뿌리는 중력을 받다 땅속을 향해 자라.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이고 B. 달은 중력을 받아 지구 주위를 공전해. 지구가 이렇게 있고 달이 이렇게 있으면 달은 계속 밖으로 나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구 중력으로 얘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게 돼서 이렇게 지구 주위를 공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지구 중력에 의해 당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휘게 되고 그래서 B도 맞는 얘기이고 C. 질소, 산소 등의 기체는 중력에 의해 지표 부근의 대기를 구성해. 이거 아까 우리 18번에서 본 내용과 같게 되겠죠.
그러므로 C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